네, 지난 강의에서 공판 준비 절차의 의의와 공판 준비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공판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서 증거 개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개시의 의의라는 것은 2177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증거 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개시는 검사의 증거 개시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개시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검사의 증거 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증거 제시에 대해서는 제2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1항을 보시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야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2호에서는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 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호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 확정 기록, 불기소 처분 기록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기소 처분 기록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에서 불기소장을 포함해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9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해서 검사가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련해서 아래에서 판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증거 개시와 관련된 판례들인데요. 판례 내용이 다소 길지만 검사의 증거 개시에 관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 2012도 1284 판결입니다. 네. 이 판결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272조 1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죄명을 보시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이었던 사건이었죠. 2180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272조 제1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서류를 보고해달라 또는 보관 서류를 송부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에서. 한편 이 제도와 관련해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4에 따르면 법원이 보관서류 또는 송부 요구 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 모든 서류가 아니라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 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무소 등은 당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82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송부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서류의 열람 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라는 거죠. 특히 그 서류가 아까 조문에서 봤습니다마는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나 불기소 처분 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 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84입니다. 한편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 기록에 포함된 불기소 결정서는 불기소 기록에 보면 불기소 결정서가 있을 텐데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형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서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185입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2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 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 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 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그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2185까지 그 법리를 설시한 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86에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피고인 1, 2, 3의 변호인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11년 10월 28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다는 이른바 0008 조직폭력배인 것 같습니다. 폭력 조직인 것 같습니다. 폭처법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이죠.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0008의 범죄단체 여부를 수사한 후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공소의 1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및 공소의 2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각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그 신청을 채택해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을 해서 인증등본 촉탁서를 위 지청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부하였으나 위 지청은 각 불기소 결정서가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부 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 지정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지만 2188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각 불기소 결정서를 보관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라는 사유로 법원의 송부 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 지정을 거절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4 제3항소정의 기타 송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89에서 보는 것처럼 불기소 결정서는 피의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것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공파의 범죄단체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에 기속력이 없고, 불기소 결정서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인정에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한 거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서류라고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의 1위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03년경 공공공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4가 범행을 지시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축소하였다. 공소의 1의 선배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하위 조직원들만 이야기하였다. 공소의 1 자신이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의 1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가 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의 2의 경우 2006년 2월경부터 공공공파의 간부급 회의였던 이른바 사장단 회의에 지방선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공소의 3, 4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장단 회의에서는 지방선거의 지원 이외에도 다른 파의 수괴인 공소의 5를 테러할 방법을 논의하거나 평택 지역의 각종 이권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고 공공공파의 중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피고인 1의 지시로 사장단 회의를 거쳐 하위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 위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의 2가 참석한 공공공파의 사장단 회의가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불기소 결정서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위 각 불기소 결정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지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성격과 내용 및 원심이 증거조사를 하여 인정한 관련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위 검찰청의 조치로서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역시 잘못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없다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해 왔지만 어떤 절차적 잘못, 법리적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일관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서 물론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리가 후퇴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해석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참고 표시에서는 인증 등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본과 초본, 원본, 사본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본, 초본, 또 원본, 사본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2193회 강의안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저희가 이미 임의 수사를 공부하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198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입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취득했는지,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지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266조의 3, 5항에서는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면의 열람, 교부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작성, 취득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열람, 교부, 등산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이 목록, 이 198조 3항에 의해서 작성된 목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266조의 16, 1항에 있는데요. 열람, 등사된 서류 또는 서류 등의 남용 금지라고 해서 검사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 열람, 등사된 서류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시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을 해서 과거에 취득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266조의 3, 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 전기 통신설비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열람 등사된 서류 등을 남용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6조의 4를 보시면 검사가 열람 등사나 교부를 거부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66조의 4 제1항에 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대해서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법원은 제1항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지요. 법원에서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등사의 시기,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5항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이와 같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과연 이 266조의 4, 5항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 헌법재판소 2009헌마 257 결정에서 그 결정의 그 조문의 취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 서류에 대해서 이미 열람 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 소원이 제목을 보시면 사건명을 보시면 열람 등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 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열람 등사를 마쳤으니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 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2007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소제기 후, 검사의 증거 개시는 공소제기 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권이 인정되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불복 절차에 따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99에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유행 66조의 4 제5항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앞서 그 내용은 살펴본 바가 있고 이와 같은 취지가 무엇이냐 2202에서 얘기합니다.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 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강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2201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 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시를 헌법재판소가 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을. 한편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이미 열람등사해 갔는데 이제 헌법소원을 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견은 헌법적 해명 그럼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래 이와 같이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열람등사권 침해는 물론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민사소송 판결이죠. 2011다 48,452 민사 판결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그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용산 참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그 철거 현장에서 불이 발생하면서 시민과 경찰관이 사망했던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 관한 그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202에 보시면 이 사건 열람등사 거부 행위에 검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검사가 그 열람등사 서면 교부를 거부하니까 그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를 하면서요. 이른바 검사의 객관 의무에 관한 것이죠. 2203에 보시면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서면의 열람등사 교부를 명한 것이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 할 것이다. 객관 의무와 더불어서 이런 결정에 따를 의무도 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이제 검사의 증거 개시 제도가 생긴 이래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205 이하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서 경찰 특공대원이 사망하면서 그 철거의 농성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 266조 3이랑 3호 또 4호에 따라서 서류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거부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고 변호인들이 신청을 했고 그 법원이 열람 등사 서면 교부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용을 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검사가 재차 이를 거부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차 거부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류를 교부를 했지만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되었고 변호인들이 나중에 재정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등사를 마쳤지만 그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앞서 본 법리에 보는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검사가 법원의 열람 등사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검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검사에게 국가배상, 국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것을 교부한 것이죠. 인정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2217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해서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고 결국 2218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서류의 송부 요구, 변호인의 열람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지금 살펴본 대법원의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검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을 통해서 검사의 증거 개시 제도가 법 제정 이후에 아직까지 안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도 검사의 증거 개시에 관해서 제도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사건에서는 열람 등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서 열람 등사에 관해서 다툼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아직까지 제도가 안착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증거 개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개시까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만 증거 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거 개시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변호인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 개시를 검사가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련 조문은 266조의 11에 보시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라는 제목에서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1호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호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호에서는 제1호의 서류 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호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에게도 증거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제2항은 이러한 제도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266조의 3 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거부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이 266조의 4 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서면의 열람 등사 교부 기각을 했을 때에는 변호인이 이와 같은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266조의 11 3항에 따르면 3항은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네.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항은 앞서 본 검사의 증거 개시에 관해서 법원이 명령을 하고 거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같은 규정을 검사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 개시 요청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개시보다는 그렇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한 개시보다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개시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판례도 다소 장황하지만 길게 살펴봤던 이유는 검사의 증거 개시가 갖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판 준비 절차 중에서 증거 개시 제도의